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나름대로의 보합권으로 끝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장 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뒤에 또다시 무너지면서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세 이탈 중입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광기의 랠리가 균열이 가는 첫 번째 징조가 바로 반도체가 무너졌을 경우를 예상을 했는데 뭔가 이제 슬슬 좋지가 않아요. 반도체는 안드로메다에서 지구로 기환 중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지구로 기환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증시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 슬슬 이제부터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포지수는 73, 다시 그리드로 복귀. 풋앤콜 옵션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0.63. US100 나스닥 지수는 이 파란색 안드로메다선을 여전히 지켜주고는 있으나 반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약간 위태위태하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에 22평을 어제 이탈을 한 것이죠. 빨리 복귀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안드로메다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 사실은 이 지구 라인에 있는 게 정상이고 지금이 비정상입니다. 단기간에 너무나 광기의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가 비정상이고 지구가 정상이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자들은 안드로메다 라인을 이탈하고 지구로 기환하는 게 두려우시면은 부분익절 하셔야겠죠. 반도체 속스 검정색 지지라인을 급등의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캔들 몸통채로 이탈하고 시간 외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완벽하게 21선까지 이탈하게 된다. 추세의 기본은 중앙 2평선 21선이다.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반도체는 사요나라의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번은 살려주는 요러한 무빙, 다시금 추세 검정색 부근으로 끌어올리는 요러한 무빙이 나온다고 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서 물량을 줄여야겠죠. 그러나 4월달 기준 또는 5월 초 기준으로 반도체를 매수하신 분들은 요거 조금 꺾였다고 해서 전량 매도는 할 필요 없겠죠. 이 평단은 굉장히 좋은 평단이니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도 다시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대로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단기 매매자들 평단이 높고 평단이 높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반드시 내야 되는 사람들은 현재 반도체는 사요나라 위험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위험한 건 반도체가 아니라 3배 레버리지 쏙3죠. 이 쏙3 25.3 보라색 라인 25.3을 이탈을 하려고 한다. 3배 레버리지로 차트를 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요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보라색 라인 오랜 기간 지켜줬던 라인이고 이탈하자마자 무너져 내렸던 요 보라색 라인 여기가 무너지면은 추가적으로 한 20달러까지도 열려있는 부분이죠.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 단기 매매자들은 반등이 왔을 시 물량을 줄여야 된다. 엔비디아도 어제 상당히 오랜만에 많이 내렸죠. 그렇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63달러 21선 라인 지켜준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하면 상당히 나스닥에 후폭풍이 올 것 같다. 왜냐? 엔비디아는 다우지수에도 포함되어 있고 S&P에도 포함되어 있고 나스닥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냥 미국 주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엔비디아는 무너지면 안 돼요. 엔비디아 지켜줘야 됩니다. 지지선은 163달러. 테슬라 어제 나스닥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테슬라가 좀 양봉을 보여줬죠. 약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고 현재 테슬라는 나스닥의 인버스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포트에 좀 많이 담고는 있는데 담고 싶어서 담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테슬라는 아닙니다. 나스닥이 현재 약간 위태위태한데 그래도 인버스인 테슬라로 지금 해지 중이다. 정시 테마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버스였다. 고점을 이은 빨간색 선. 오늘은 이제 좀 내려와서 344달러. 볼린저 상단 341달러. 요 구간들이 금일 장 마감 후에 일론 머스크의 현인콜로 테슬라가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이지 않을까. 그런데 실적도 안 좋고 현인콜도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305달러 정도의 지지선이 있다. 그런데 여기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사요나라. 그러니까 우리 인버스인 테슬라가 정말 획기적인 현인콜이 필요하다. 솔직히 주식을 논하면서 미래 가치를 논해야 되는데 현인콜에 너무 지금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슬픈 일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테슬라를 투자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올해 테슬라를 매도할 기회를 줘가지고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시는 테슬라에 투자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좋은 종목은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발 뻗고 자는 주식. 쳐내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 테슬라는 너무 힘들어. 진짜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종목은 처음입니다. 테슬라. 그래도 현인콜이 필요하다. 구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너무 그 기대치를 실적 전에 다 써버린 것이 아닌가.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횡보를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상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만약에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로 나와서 이 상단선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매도지 뭐. 매도입니다. 매도. 매수가 아니라 매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단선을 뚫고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실적이 잘 나와야 얘기하는 것이고요. 코인의 공포지수는 74,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53.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한풀 이렇게 꺾였습니다. 좀 좋지 않은 신호고요. 전 세계 시총 순위는 비트코인 6위로 다시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게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25위에 랭크돼 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게더리움이 추가적으로 올라서 S&P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내려서 시총이 작아져서 게더리움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 굉장히 그 뷰대로 가고 있는 모습. 마스터카드 좋지 않고 넷플릭스 추세가 꺾이고 있고 엑손모빌은 원래 그렇게 급등락을 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게더리움 올라갈 수 있겠는가? 코인베이스 주봉의 장기 저항선 파란색 선 뚫고 다시 한번 지구로 복귀 중. 여기는 센타 우리자라니까 여기서 사는 건 아니에요. 지구에서 사서 센타 우리자로 가야지 센타 우리자에 사서 지구로 가는 것은 주식을 좀 반대로 하는 느낌이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지구로 복귀 중. 지지선은 올라오고 있는 21선에 터치하게 되면은 그때 뭐 단기 매매 작전으로 매수 해봄직하다. MSTR도 지금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다. 21선을 터치하고 기적적으로 반등을 해줬으나 지금 MSTR을 접근할 때는 좀 아니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더가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좀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뭔가 이 정의의 실현이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테더가 어제부터 조금씩 오르려는 뽐새를 가지고 있다. 확실하게 좀 이 광기의 랠리 추가적으로 이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테더가 내려줘야 된다. 토탈3 도미넌스 지난 11월 불장 부근까지 토탈3 도미넌스가 거의 올라왔다. 토탈3 도미넌스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도미넌스. 나머지 코인들의 도미넌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알트코인은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어덜스 도미넌스는 익스클루딩 탑10 도미넌스, 탑10을 제외한 나머지 개잡 코인들의 도미넌스인 거죠. 현재 장세는 메이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개잡 코들은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지난 11월 대불장에 택도 없이 못 올라왔다. 심지어 지난 5월 짧은 불장 그 부근에도 택도 없이 못 올라왔다. 121선을 살짝 돌파해준 상황. 201선까지는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어제 살짝 양봉을 보여주고 올라오고 있는 21선에 터치를 하려다 말았다. 이 불장의 특징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불장의 특징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중앙 이평선 이 21선 매매를 많이 해요.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21선 터치를 할 때 매수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불장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에게 매수할 기회를 주질 않는다.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수를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다. 21선에 터치를 하면은 추매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인데 불장의 특징은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것이 불장이다. 현재가 불장. 이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때 만약에 21선 터치할 기회도 안 주고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21선 터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탈할 것이다. 이탈했잖아요. 물론 그때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추가적인 긴 시간 동안에 조정을 거친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터치한다. 그러면 이탈합니다.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야 상승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살 기회가 이제 없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그날부터 내릴 것이다. 게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정이 이렇다 하게 오지도 않고 5일선 터치 정도로 대롱대롱 버팅기고 있습니다. 좀 더 버텨줘야 됩니다. 딱히 차트 분석이고 목표가고 그런 거 없어요. 5일선 이탈하면은 무너지는 거고 버팅기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지난 전고점 4,000달러 부근이었죠. 이 4,000달러 부근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거죠. 거기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4,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피날레가 나올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7월에 4,000달러 트라이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1월 달은 좀 가야 진짜 그때 슈퍼 피날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부분 매도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11월 달에 슈퍼 피날레가 나온다고 하면
그 전에 8월, 9월, 10월이 있는데 그때 뭐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분명히 뭐 똑같이 뭐 맨날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착하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너무 쉽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게더리움에 강한 믿음이 없으시거나 좀 멘탈이 좀 쉽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의 좀 부분 매도도 해가면서 버팅겨야 되지 않겠느냐. 도지는 약간의 좀 조정 중. 그리고 솔라나 좀 차트가 좀 상당히 어지럽게 선을 많이 거나서 죄송합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어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죠. 그럼에 따라서 멤버십 회원님들과 최근 들어간 솔라나 2배예요. 솔트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둥둥을 2연속 때려줬다. 지난 과거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둥둥을 2연속 때리고 3연속 때리고 무너지는 거죠. 3연속을 한번 때려줄 수 있겠는가? 금일 밤에 솔라나가 급락하지 않으면 3연속 때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5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솔라나를 장투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 실현 고려 중입니다.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는 채널을 좀 그으면서 검정색 라인까지가 단기적인 목표가였거든요. 왜냐? 저점을 이은 하단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고점에 갖다 붙이면 여기였다. 그거를 좀 달성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달성을 못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내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줄 때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솔라나 본즈도 갖고 있고 솔트 2배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ENS 게더리움 네임 서비스인데 게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뭐 소액을 들어가 있기도 했고 어제 밤에 게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쏘더라고요. 쏠 이유가 없는데 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간 이제 월드코인도 요 언저리에서 들어갔는데 약간의 상승. 체인링크도 도지코인이나 솔라나와 좀 비슷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죠. 체인링크 이쯤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버팅겨 보고 있습니다. 추세는 약간의 조금 힘이 빠지는 모양새. 리플이 좀 달려주던가 아니면은 이더리움이 좀 달려주던가 뭔가 이 대장들이 달려줘야 추가적인 알트코인의 시세가 올 것 같은데 현재는 너무나 잡코인 처음 들어보는 잡코인들만 너무 급등을 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적은 돈으로 시총이 작은 잡코인들을 들어 올리는 장세. 메이저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전체적으로 좀 다시 활활 타오를 텐데 어제에 이어서 약간의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코인의 대장인 수이죠. 수이 같은 경우는 작년 10배가 오른 템버거였죠. 그리고 고점을 이은 이 빨간색 선 신기하게도 돌파를 하자마자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잘 그어야 된다. 현재 이 잡코인 섹터의 대장인 수이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체인링크, 에이다, 폴카닷, 도지 요런 메이저 장세에서 개잡코의 장세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뭔가 투자를 이왕 할 거라면 전체적인 이 상황을 차트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시나리오라도 짜야 된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장처럼 큰 금액으로 하지 않고 좀 소액으로 하고 있는데 7월 11일부터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현재 한 2주 정도가 안 됐는데 아주 괜찮은 수익권에 와 있다. 시드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하루만 해도 버는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좀 큰 돈이거든요. 기분이가 슬슬 좋아지는 거 보니까 슬슬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오늘 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현인콜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도체의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는 추후 실적이 예정돼 있는 테슬라와 구글 그 두 종목의 실적이 나온 후에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 그러면은 반도체의 다음 타자가 QQQ 나스닥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주식이 지구로 기환하는 대탈주의 장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조심조심 해야겠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들어가는 모든 종목들은 무조건 단타 또는 단기 매매만 해야 된다. 현재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할 종목은 미국에 없다. 센타 우리자와 오리온 자리에 아직도 계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복귀할 준비를 서서히 해야 한다. 와이프 주식 투자로 차 바꿨다. 원래 520D 중고를 타고 다녔는데 와이프가 주식 투자한 후로 레이 중고로 바뀌었다. 차를 바꿨네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7월 1일에 작성된 글이고요. 지금 요런 불장에서도 차를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BMW에서 레이 중고도 뭐 좋은 차니까요. 잘 바꾸신 것 같고요. 주식은 가장 좋은 것은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하지만 그것은 솔직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환희의 매수, 이 새로운 논리의 매도를 하는 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